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재학하고 있는 조진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이실 텐데, 이에 맞춰서 6월 모의평가 이후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탐구 영역 순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에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학습 전략으로 이번 수능 때 작년 수능에 국어 한 개를 틀리고 정시로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진학하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평가원이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문제풀이가 시작되어야 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여러 인강을 통해서 기출 분석이나 개념 정리가 공부의 주된 부분을 이루었다면 6평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접하면서 이전까지 쌓인 지식들을 실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9평 이후 파이널 시즌 때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데, 이래서 수능 때 실력이 정점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특 수완이 9평 파이널 시즌 이전에 다 풀어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EBS 교재 학습도 이 시기에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1번 새로운 문제 많이 접하기, 2번 수특 수완 연계 교재 풀기, 그리고 3번 개념 복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평 이후의 국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평 이후에는 모의고사, 그리고 매일 새로운 지문 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원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매주 1회 이상씩 각 영역별로 시간 기준을 잡고 실시했습니다. 시간 기준을 잡고 실시하는 것이 되게 시간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고, 매주 국어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풀다 보면 원래 국어 시험 시간 80분이라는 게 굉장히 길어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긴 시간이 주는 압박감이 줄어들어서 문제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 15분, 문학 25분, 비문학 35분을 기준으로 잡고 해서 시간 관리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 기출 분석하기도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최종적으로 평가원에서 내는 수학 능력 시험 문제를 잘 풀어야 하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 분석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1학기 초부터 기출 분석을 해왔으면 모두 본 적 있는 지문일 수도 있지만, 본 적 있는 지문이라도 인강을 들으면서 N에 독하여 수능 전까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3회 독을 했는데, 일단 처음 풀 때 한번 풀고, 또 인강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씩 보고, 또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지문에 노출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일 최소 비문학 2지문, 문학 2지문씩 풀면서 새로운 지문들로 기출 분석을 하며 배우거나 느낀 것을 적용해보고 감을 잃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은 6평 이후의 수학입니다. 수학도 모의고사, 엔제, 기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평가원 이후 매주 최소 1에서 2회의 모의고사를 100분 시간을 딱 재고 실전처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를 품으로써 또 100분도 매우 긴 시간이기 때문에 100분이 되게 처음에 부담스러운데, 계속 풀다 보면 100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오랜 시간 앉아서 모의고사 푸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수학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킬러 3문제나 5문제, 빅킬러 문제로 나눈다면 시간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는 실제로 항상 처음 풀 때는 5문제를 남겨놓고 나머지 25문제를 한 50분 정도에 끊고 나머지 5문제를 나머지 50분 동안 푸는 방식으로 시간 관리를 해서 좀 더 침착하게 문제 푸는 데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50이라고 빅킬러 27문제를 50분 만에 푸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런 모의고사들도 빅킬러 문제들을 신속 정확하게 풀고 킬러에 도전하는 연습을 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6평 이후 매일 일정 양을 정해서 엔제를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학 기출은 보통 6월 모의고사 전에 다 푸는데 이 이후로 여러 N제에 노출돼서 여러 유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N제를 푸는 것이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작년 여름방학에 거의 수학 N제만 3-4권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도 기출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풀어봤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기출 복습에 투자를 해서 올해 6평은 물론이고 지난 평가원 수능 문제들을 모아놓은 문제집을 애독하여서 모든 기출이 머릿속에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이때 이런 문제집들은 여러 인강 선생님들이 많이 출판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자신한테 맞는 것을 골라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6평 이후의 영어입니다. 영어는 되게 실력 향상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어 학습하기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집중 연습하기 이 두 개를 잘한다면 꾸준히 잘한다면 실력이 아마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영어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6평 이후 방학 동안 외울 단어책 한 권을 사서 방학 동안 숙지를 하거나 풀었던 모의고사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노트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단어 학습을 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빈칸 추론이나 순서 삽입을 어려워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여러 교육청이나 사설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부분만 모아서 풀어서 집중 훈련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빈칸 추론이 매우 어려워서 몇 개년도 빈칸 추론만 모아두고 한 번에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풀고 나면 빈칸 추론이 훨씬 쉬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6평 이후의 탐구 영역인데 탐구는 저는 6평 이후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탐구도 모의고사와 개념 복습, N제 풀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탐구 영역은 앞의 국어나 수학과는 달리 6평 전에 개념을 잘 잡아놨다면 6평 이후 꾸준히 한다면 수능 때 점수를 비교적 쉽게 올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6평 전에 개념 위주로 공부하여 개념을 잘 잡아놓았다면 6평 이후로는 고득점을 위한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를 추천합니다. 저는 실제로 6평 때 화학이 35점이 나왔었는데 6평 이후로 되게 열심히 해서 수능 때 결국 50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6평 이후로 열심히 해도 과탐 과목은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평 이후에는 일주일에 최소 모의고사 각각의 과목 1회 이상씩 풀어주는 것이 감 유지, 개념 복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탐구 영역도 킬러나 비킬러 문제로 나뉘기 때문에 자신만의 시간관리 기준을 잡아서 연습한다면 시간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의 경우 킬러가 2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18문제를 18분 만에 풀고 나머지 12문제를 마킹과 킬러 2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잡아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탐구 영역은 비킬러 문제의 빠르고 정확한 해결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완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백지복습법 또는 킬러 없이 개념 위주의 문제만 있는 모의고사를 제한된 시간 내에 푸는 연습 등을 병행한다면 개념이 잘 잡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서 몰랐거나 실수를 한 문제가 있으면 노트에 따로 정리해 두어서 수능 전까지 틈이 날 때마다 복습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탐구 영역은 실수할 부분이나 함정들이 꽤나 한정적이어서 노트로 이렇게 적어놓고 복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학습 전략입니다. 여름방학 과목별 학습 전략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대로이고 여름방학 때는 생활 습관의 확립 그리고 전반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EBS에서 인공지능 학습 서비스 단추라는 것이 나왔는데 내 수준에 딱 맞는 문제와 강의를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거 소개해주는 영상을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진짜 별로. 내 맘에 별로. 풍부한 문제와 강좌를 추천해주는 단추와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내 눈앞엔 1등급 성적표가. 옷을 꼭 맞게 여며주는 단추처럼
나에게 꼭 맞는 인공지능 단계별 추천학습, EBSI, 단추. 최적의 문제를 추천하고 나의 취약점과 학습 위치, 현황을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단추를 소개합니다. 먼저 단추를 이용하기 위해 나의 수준을 설정합니다. EBSI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고 단추를 클릭한 후 상단에 있는 학년 수준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수준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모의고사 성적 불러오기와 학습 지표 직접 입력하기가 있습니다. 처음 등록한 나의 설정 지표에 따라 문제가 추천되고 문제를 풀면 풀수록 인공지능 단추가 나의 학습 수준을 더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를 추천해준답니다. 이제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문제를 추천받아 풀어봐야겠죠? 단추 페이지 AI 문제 추천에 들어오면 과목별로 내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추천받아 풀어볼 수 있습니다. 과목, 대분류, 중분류를 선택하여 분류를 추가하고 추천 문제 풀기를 누르면 나에게 맞는 문제가 짜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고 정답을 확인하면 이 문제의 해설과 강의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난이도를 조절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단추에 쌓인 학습 데이터로 예상 정답률이 낮은 단원이나 자주 틀리는 단원의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로 공부해보세요.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 학습한 단원 탑5도 함께 활용해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푼 현황들은 단추학습 현황에서 영역별 단원별로 확인할 수 있고 틀렸던 문제도 다시 풀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문제와 취약한 부분만 정리해보고 싶다고요? 나만의 시험지를 만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골라 담아 나의 시험지를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만들고 풀어보세요. 친구들과도 서로 공유할 수 있답니다. 단계별 추천학습. 단추는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EBSI의 다양한 강좌들 중 나에게 맞는 강좌를 단추가 추천해드립니다. EBSI 사이트의 모든 강좌를 클릭하면 내 학년에 맞게, 수준에 맞게 강의를 골라 들을 수 있어요. 자, 단추가 강좌를 추천해줬으니 우리는 공부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프리봇을 누르고 교재의 문항 코드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교재 문제 검색을 눌러 내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교재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그리고 페이지와 문항 번호를 입력하면 짜잔! 문제와 해설집, 해당 강좌, 프리봇이 추천하는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EBSI 앱을 다운받아 하단 가운데 단추 로고를 누릅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를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그리고 프리봇에게 사진을 보내면 와우! 이렇게 한 번에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니. 지금까지 EBS의 인공지능 단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추와 함께 모두 스마트하게 공부하시길 응원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공부하면서 한 번씩 다들 활용해 보시면 좋은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제가 화학을 35점을 맞았다가 수능 때 결국 50점을 맞게 되었잖아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이 틀린 것에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틀렸다는 것은 학습할 것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수능 때 틀릴 것을 지금 미리 틀려서 학습하면 이제 수능 때 안 틀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공부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미반잡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어차피 수능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틀리는 것을 열심히 복습하고 학습하다 보면 결국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